변호사도 너무 많고 이혼에 대한 네. 컨텐츠도 너무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좀 뭔가 내 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변호사님들마다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과 맞는 좀 변호사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자,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뭐고 이혼을 생각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른 영상에 보니까 이혼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건태감이다. 부부랑 가족이 되어버린 남이다. 이런 코멘트도 해주셨던데. 정말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황혼이혼하는 분들을 보면 자녀를 같이 키운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뭐 기숙사를 가거나 뭐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네.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때 딱 그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 굳이 이 사람하고 왜 살아야 돼? 네. 너무 싫은데 막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화나 공통 관심사나 공통 취미나 공통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살아온 경험도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뭐 경제활동 하는 쪽, 어떤 돌봄을 하는 쪽도 너무 인생 경험도 달라지고 그래도 그거를 유지하는 힘은 공통적인 어떤 것인데 자녀를 키울 때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공통 취미도 없고 대화할 게 없으면 정말로 이제는 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통에서 이어져서 제가 가진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한 건데 저는 남자를 여자를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100% 이해할 수는 없고 왜냐면 신체 기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이성으로서의 이제 스킨십이든 애정이든 이런 게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남녀가 이게 세상에서 어쨌든 그 허락된 그 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서 오는 친밀 이것도 말로 대화가 몸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40대 되고 50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스킨십이 당연히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대 때는 뭘로 얘기할 것인가 했을 때는 저는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육아가 공통의 대화가 되고 공통의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한 신성시대는. 근데 결국 또 걔네들은 졸업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부부를 엮어주는 게 사실은 나이도 들으면서 이제 스킨십도 줄었고 그래서 저는 취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스킨십과 출산과 그 다음에 이 취미가 부부관계가 그 연령대별로 중요한 비중은 좀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3요소고 이거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흔들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취미 활동 하시거나 여행하는 거 아니면은 남처럼 살더라고요. 꼭 맞아. 이혼하지 않아도. 사실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수 있죠. 없죠. 애기 얘기만 평생 하다가 아이 없으면 정말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요. 바깥분과 취미생활 공유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왜 갑자기 울먹이세요? 양쪽 다 너무 일을 많이 바빠서. 해서 취미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저는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네, 바뀌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수록 불행해지는 부부의 특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게 서로를 좀 구속하는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속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히 같이 살기로 한 거니까 하고 하는데 너무 구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당연히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해야 되고 막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한쪽이 굉장히 그걸 많이 맞춰주거든요. 어쨌든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되고 자녀도 있으니까. 근데 함께 살면 살수록 나 여기서 언제쯤 풀려나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죠. 그래서 같이 서로에게 자유를 주되 그러니까 서로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좀 공평하면 되는 거지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 함께 있어야만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강박은 좀 버려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쭉 같이 롱런할 수 있고 동반자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관계 좋은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보면 꼭 하는 것과 절대 하지 않는 거.
제 주변에도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항상 관찰을 하는데 저는 결국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이쁘게 하기? 네. 그리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잘했다. 잘 잤어? 밥 먹었어?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안 하고 살게 되거든요. 저도 어쩔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은 배우자한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알 것이고 굳이 안 물어봐도 밥을 먹었을 것이고 잠은 잘 잤겠지. 그런데 그래도 제 배우자가 항상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이렇게 물어봐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저런 것도 안 하면 참 많이 멀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인지 그래서 못하시다가 인지 못했죠. 왜 인지하게 됐어요? 당연한 건데 그냥 당연하니까 인지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잠을 못 잘 때도 있으면서 그게 고마워진 것 같아요. 수면이 질이 이제 되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40 접어들면서 잠이 그냥 안 올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잘 잤어라는 말이 되게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누군가 계속 해나가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대화로 또 이어질 수 있는데 당연해서 얘기 안 하기 시작하면 남이 되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뭐, 아니, 나이대가 아직 대부분 육아를 좀 한창 할 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 쪽은 변호사님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남편 쪽은 주말에 최대한 아이와 많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부부관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랑 시간을 보낸다는 건 결국 엄마도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좋은 곳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모범적인 부부관계 모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이가 들어서 공통분모가 없었을 때 너무 잘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디 갔었지 거기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유지가 되죠. 배우자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를 좀 변화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현재 위기 부부들이 건강하게 부부 생활로 좀 돌아가는 방법 같은 건 뭘까요? 사실 이미 위기면 돌아가기 쉽진 않겠죠. 이거는 사실 저도 항상 알고 네. 싶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네.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면 끝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이기심 때문에 나는 안 이상할 거라는 확신을 굉장히 맞아요. 네, 또 심지어 괜찮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외부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평가도 항상 좋고 이러면 더 그렇거든요. 자기 잘못이 잘 인지가 안 되거나 메타 인지가 안 되거나 하여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메타인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뭐 돌싱글즈나 이혼 관련 콘텐츠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항상 이혼 사유 이제 당연히 방송에서 물어보면 항상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야. 도대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제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 보면 내가 이혼 사유를 제공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 잘못도 있는데 있을 텐데.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기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 전에 부부간에 저는 싸움도 발생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인지인가 봅니다. 인지. 정말 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내 잘못만 좀 알아도 이게 좀 퉁쳐지는 게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나도 저 이러는데. 친구가 잘못했고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뭐 좀 잘 인지하면 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보통 남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생각하고 여자분들은 나를 사랑해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20대, 30대에는 당연히 사랑을 주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닫는 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돌아보고 자기 성향을 파악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좀 더 그런 성향이 많은 것이고 여성분들이 좀 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좀 더 큰 거일 수도 있지. 그게 절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만 행복해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걸 알면 너무 좋죠, 결혼 전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야, 막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최고라더라. 근데 자기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요새 깨닫는 거죠.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여성분은 자기가 먼저 고백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러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고백하는 거니까. 먼저 만약에 자기가 고백을 여러 번 했던 여성의 성향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변호사님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여쭤보면 이혼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많이 들으신 컴플레인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가장 힘든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법이라는 게 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기준이란 걸 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뭐 밤 12시까지 들어와라고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은 그럼 이혼하자 하면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융통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을 때가 많고 융통성이 있기 힘든 분야예요. 어쨌든 일률적으로 뭔가를 정해야 돼서. 융통성이 없어야 법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하면 의뢰인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 그게 본인이 생각하지는 결과가 아니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상담 때 정말 최악의 경우를 되게 엄청 직설적으로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은 좀 김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갚아주고 싶고 막 되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서 왔는데 변호사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딱딱 자르니까 좀 김셉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1년간의 소송을 하고 나서 그 끝에 실망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초반에 다 본인이 알고 그냥 최악의 경우와 또 최선의 상황과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소송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아니더라도 업계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나요? 왜냐면 그래야지 본인의 수입료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인지라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왜냐면 헤어져야 내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정말 뭐 기본적인 사무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변호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 만한 직업이라기에는 조금 이제는 옛날보다는 많이 변호사 중에서도 파산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개업했다가 너무 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인지라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의뢰인 분들도 변호사도 직업이고 하나의 생계라는 거를 알고 상담에 임하셔야 비판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나쁜 사람을 어쨌든 변호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해자를 도와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는 뭔가 내적 충돌이나 제가 아는 분들 저도 뭐 법 쪽에 아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해서 무죄로 만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또 변호사의 일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와 그럼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처음에는 소송 한 1년 차에서 제가 한 3년 차까지는 그런 감정을 꽤나 여러 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해놓고 찝찝하고 해놓고 찝찝하고 승소했는데 막 기분 별로 안 좋고 왜냐면 이제 의뢰인이 저한테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외도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의뢰인분이 저한테 변호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저 여러 명 만났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변호사지 증인은 아니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승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 참 그렇다. 법이 어떻게 다 알아줄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찝찝하죠. 근데 이제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익숙해졌고 그냥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형사 사건이면은 조금 형사 변호사면은 좀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사는 뭐 사람의 생명이 오가고 그렇죠. 그리고 형사는 대부분 나쁜 사람 쪽에서 대리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막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대리하는 쪽은 아니어가지고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혼 고민하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뭐 있는 것 같으세요? 요새 사실 컨텐츠도 뭐 저도 이혼에 관한 드라마를 쓰긴 했습니다만 이혼에 관한 컨텐츠가 많잖아요. 많죠. 정말 많고 왜냐면 그게 이혼에 대한 컨텐츠가 많기 위해 많은 게 아니라 이혼이 많아서 컨텐츠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행복해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진 않거든요. 이혼이라는 거는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책에도 나왔던 말이지만은 부재를 통해서 사람이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부재함을 느끼기 전에 하는 결심이잖아요. 이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잖아요. 부재함으로써 내 배우자가 나한테 이런 걸 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네. 후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막 기싸움하다가 이혼해놓고 정말 맨날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현실이어서 이혼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정말 이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오랜 시간의 인내가
따라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하면은 자유가 찾아올 거야, 행복할 거야는 정말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깊은 고민과 시간을 가진 분만이 이혼 후에 좀 행복해진다는 건데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행복해 하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연애할 때도 그러고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남자 여자 헤어지면 남자는 좀 시간이 이제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고 네. 여자분들은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되면 완전히 탁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이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향 차이인 건지 여성분들은 좀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을 좀 길게 하고 아무래도 또 자녀를 키우는 쪽이 아이들 돌봄 책임이 좀 더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인내를 하다가 이혼을 결심을 해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남성분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즉흥적으로 맞아. 할 때가 있어서 연애할 때도 보면 남자는 이제 헤어질까 말까 고민될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자분들은 마음의 정이 딱 끝나고 헤어지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남자들은 헤어진 지 꼭 몇 개월 뒤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아무래도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이혼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이것만큼 꼭 알았으면 하는 팁이랑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사실 이혼 변호사도 너무 많고 이혼에 대한 컨텐츠도 너무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좀 뭔가 내 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혼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변호사님들마다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게 개인 변호사의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막 20년 전, 30년 전에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막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한 변호사의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자신의 성향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과 맞는 좀 변호사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병원은 그 의사 좋은 병원 우리가 찾아갈 때 예를 들면 내시경 받는다면 내시경 우수 기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마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걸 찾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 5대 병원 이런 데가 수술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이용 가지고 사실은 김현창이 찾아가진 않잖아요. 보통 5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대부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뭐 배지라든가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뭐가 있나요? 없죠. 없고 뭘 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혼 상담 한 3번 정도는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배지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있고 경험이 많고 이혼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내 사건의 방향과 맞게 처리를 해줄 거냐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처리를 할 거냐는 3번 정도는 꼭 상담을 3명과는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3번 정도 3명의 변호사 3군데인 거죠. 못해도 2명. 네. 보통 상담비는 업계 관례적으로는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인 거예요? 한 시간에 그래도 20만 원인데 30만 원인데 뭐 50만 원인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이후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초기에 한 2-3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여기가 잘할지 많다는지 그건 좀 느껴지니까. 네, 그 돈은 절대 아끼지 마시고 2명은 그래도 받아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시죠? 저는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혹시 이름이 있나요? 법무법인 태성입니다. 법무법인 태성. 예, 근데 요즘에는 상담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신다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거지만 많이 하죠, 그래도. 예전에는 월화수목금 다 하루에 막 7건씩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한 주 3회, 2회 정도 하루에 한 3-4건 정도 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태성에는 이제 또 다른 그 변호사분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저 최윤아 변호사님한테 받고 싶다고 딱 지정하면 시간만 좀 기다리면 가능한 거예요? 네, 네이버 예약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으로 저는 제 다음날 스케줄을 제가 몰라요. 부름을 받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콘텐츠 보고 한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감보다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의 다음 이제 9파트너였죠? 네. 시즌2가 나오게 되면 제목은 그대로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시즌2면? 알겠습니다. 9파트너 시즌2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혼에 관련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최윤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